안녕하세요. 뻔뻔한먹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간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1월 달에 들어오면서 상당히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래로 꺾여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죠. 0.18 정도인데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오름세로 돌아섰던 그 모습 6.15 대책 그리고 9.7 대책 11호 대책 나오면서 계속적인 집값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살짝 작년 12월 들어서 아파트 값이 들썩거리는 모습을 보이자 모두들 이구동성으로 다시 집값 엄청나게 오르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어떤 불안감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워낙에 지금 붙어주질 못하니까 거래가도 확실하게 올라서지 못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당연히 뭐 지표로는 뭐 이렇게 밑으로 깔아앉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상승세가 꺾였다라는 얘기는 이제 본격적인 하락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서울 아파트 경매가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건이 지금 많이 등장하고 있는 건데 이게 낙찰가율이 높아지는 이유 바로 토호구역 경매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금 동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차라리 아파트 경매에서 집을 사자라는 무주택자들이 등장하면서 3년 6개월 만에 최고점을 지금 찍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프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조금 낙찰가율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뭐 투기 수요 차단 및 생산적 부문 자금 이동 지원이라는 이 명제 아래 주택 수요 관리 강화 그리고 부동산 금융 규제 강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이 세 가지 이 체제를 가지고 지금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상당히 3중 그물망으로 꽁꽁 지금 묶어놓고 있죠. 그리고 주담대, 그러니까 작은 부분이 확실하게 이 부동산 투기로 흘러들어가지 못하는 이 선제적인 어떤 조치를 취한 건데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정하고 있고요. 전세대출 DSR까지 지금 적용되고 있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상당히 자금이 말라가고 있다. 이제 지류부터 말라가면 이제 본류까지도 말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가뭄 현상. 대체적으로 부동산 가뭄 현상은 아주 농후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 국토부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샘플이 굉장히 적은데도 엄청난 위법 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가 그동안 투명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고스란히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 부동산 시장 정말 문제가 많다라는 그런 어떤 이 팩트가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세제 부분도 이제 합리화, 굉장히 2026년 1월, 2월에 나올 새로운 카드는 초강수가 될 가능성도 상당 부분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국토부는 이달 중순에 추가 공급 대책을 예고했죠. 부동산 세제 합리화 더불어서 이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정부의 입장은 집값 아직 안 잡혔다라는 확실한 감을 잡고 있어서 일단 한강벨트 집값 재상승 후속 대책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세제 합리화 부분하고 맞물리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토구역 조정 그린벨트 해제 검토하나. 일단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은 이 경기도 쪽에 그래도 조금 집값이 들썩거린다는 그런 지역에 토제는 아니지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으로 규제 지역으로 이제 묶어 놓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고 그린벨트 해제는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울 도심에서 가장 필요한 땅이 어디입니까? 일단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해제해버리면 바로바로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페이스 공간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지금 공급 자체가 쪼그라든 이유가 지금 아무리 경기 외곽권에서 공급을 해도 사람들이 수긍이 안 됩니다. 왜? 인프라도 없죠. 그리고 서울 접근성도 떨어지죠. 그 외곽 지역에 무조건 아파트 때려 짓는다고 해서 건설사도 수익이 안 나요. 왜냐면 그곳에 분양을 받을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정한 공급이란 정말 직주 근접이고 서울 접근성 좋고 경기권에 위치하더라도 어느 정도 교통망, 인프라 시설이 확실한 곳에 아파트가 분양이 돼야지 그게 진정한 공급이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아파트 찍어낸다는 것 자체가 공급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서울 쪽에 그린벨트가 강남 부분에 상당히 많이 집중이 돼 있고
그래서 요 그린벨트 해제가 적극 지금 검토가 되고 있다는 사실, 추가 규제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하나의 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제 합리화 부분 말씀드렸는데 다주택자 중과 유예가 종료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크다. 그리고 3주택자 같은 경우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하향 조정되거나 아니면 아예 없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다주택자들이 지금 홀드하고 있는 여러 주택들이 물량으로 공급 차원에서 나온다면 상당히 또 이 공급이 쪼그라들어 있는 지금 상황을 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일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결정은 뭐 검토 중이라고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거 집값이 아직 안 잡혔다라는 입장이 정부 입장이기 때문에 요거 아주 초강력 카드로 꺼내 놓을 가능성도 상당 부분 많다. 그래서 5월 9일 날 종료가 되거든요. 지금 다주택자들이 굉장히 눈치를 보고 있어요. 이거 집을 내놔야 되냐 아니면 홀드하고 있어야 되느냐, 상당 부분 뭐 고민이 많을 건데, 아마 집값은 계속적으로 뭐 언론이나 여러 이 경로를 통해서 계속되는 이제 펌프질, 뭐 오른다라는 어떤 이 신호들을 계속 주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뭐 세제 검토가 아니라 이제 실행 단계로 옮겨지겠죠. 그래서 다주택자 유예 종료될 가능성도 높고요. 경기권 쪽에 투기과열지구 확대될 전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추가 규제가 상당 부분 또 터져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무주택자로서는 상당히 지금 금융시장 이제 활성화되고 있고요. 부동산 시장 쪽에서 이제 공급이 새로 찍어내는 아파트는 지금 서울 땅값 자체가 너무 비싸고, 그리고 공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뭔가 획기적인 어떤 공급 방안을 통한 공급 파이프라인이 확실히 세팅이 된다면 이 저점에 진입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정부는 지금 부동산 시장 쪽은 상당히 좀 경계하고 있다. 대신 금융시장 쪽은 엄청난 지금 규제를 해제해주고 상법 개정안까지 지금 등장하면서 주식시장 모든 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들은 다 철폐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부동산 시장은 규제를 좀 완전히 쌓아가고 있죠. 일례로 어제 트럼프가 이 인텔 CEO를 만났습니다. 리프탄이라는 CEO를 만났는데, 인텔이 굉장히 죽을 썼죠.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미국 자국 산업 중에서 가장 또 키워야 될 주력 산업이 이 반도체 쪽 아닙니까? 엔비디아도 있지만 인텔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이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트럼프가 상징적으로 이 탄 CEO를 만나자마자 그냥 주가가 10% 껑충 뛰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인텔을 우리가 푸시해 주겠다라는 이 신호로 받아들인 건데, 종가 대비 10.80% 주가 급등. 그러니까 탄 CEO와 만난 사실을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알린 그런 어떤 영향. 그러니까 이 액션, 움직임 하나하나에 이렇게 시장이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게 바로 주식시장 아닙니까?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 거꾸로 가고 있죠. 주택 수요 관리 강화, 그리고 부동산 금융 규제 강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그러니까 3중, 4중, 5중, 6중으로 지금 부동산 세제 합리화까지 지금 플러스가 돼가지고 굉장히 올가매고 있는 상황과는 달리, 미국 쪽을 돌아보면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정부 쪽에서 푸시업 계속해서 밀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제 인텔은 상당히 이런 어떤 힘을 받아서 이 미국의 반도체를 살리는 가장 이 최전선에서 엄청난 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적으로 주가는 어떻게 된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아파트 시장은 이런 식으로 지금 정부, 국가가 딱 막고 있는데 어떻게 계속 올라치는 어떤 모습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올 1월에 나온 이 지표가 상당 부분 전체 2026년을 지배할 수 있는 가격의 궤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인텔이 이러니까 뭐 거의 10% 껑충 뛰어버리고, 마이크론도 뭐 반도체 D램을 생산하는 업체 아닙니까? 5% 이상 뛰게 되고요. 낸드 플래시를 생산하는 샌디스크 역시도 지금 13%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미국의 반도체 자국 기업을 이제 보호하려는 이 서포팅이 계속 되니까 시장은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은 지금 규제로 꽉 막혀 있기 때문에 당연히 1월 첫 주에 나온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훅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2월, 3월로 갈수록 집값은 구축 부분에서 하방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을 거고, 화살표를 이런 식으로
긋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전망은 항상 우상향이죠. 대한민국 부동산의 전망은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 계속적으로 올라치는 어떤 방향성을 지금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전망 자체가 너무 좀 몰리해적이고 그냥 몰빵적인 어떤 이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좀 불투명하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분양,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공급 차원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공급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공공분양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죠. 중강남에 해당하는 과천에서 과천 C1 블록 공공분양이 12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4일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여기 일단은 서초하고 거리가 자전거 타고 가면 2분밖에 안 걸립니다. 예, 그 정도로 입지가 굉장한 곳이죠. 예, 과천 주암지구는 일단 양재천을 사이로 해서 서초와 과천으로 지금 나뉘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입지가 좋은 곳입니다. 이런 것들은 좀 무주택자라면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두 가지 형태로 나오죠. 일단 신혼희망타운 46A. 예, 굉장히 소형 아파트인데도 얼마나 공간 이 활용도가 뛰어납니까? 요새 공공분양이 이렇게 잘 나옵니다. 뭐 평형을 보더라도 판상형으로 아주 반듯하게 잘 뽑아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OC 역시도 굉장히 이게 거의 뭐 한 30평대 거실 같은 그런 느낌적 느낌이 들 정도로 심실도 그렇고 지금 뭐 주변 여러 가지 수납 공간, 드레스룸까지 지금 깔끔하게 이렇게 세팅이 되는 거 보면 확실히 땅값이 그래도 민간 분양 아파트보다는 싸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장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84A가 나와요. 신혼희망 타운인데도 불구하고 84A 나옵니다. 그리고 공공분양까지 이제 플러스가 돼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와, 이거 광폭 그냥 거실 그대로 드러내고 있고, 침실, 뭐, 드레스룸, 또 뭐, 다용도실, 예, 다이닝룸, 뭐, 화장실에서 굉장히 이 톤도 아주 뭐, 베이직 톤으로 쫙 깔아놓고, 뭔가 좀, 민간 분양 아파트와 아주 비슷하게 결을 같이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평면도를 보더라도 판상형 구조로 잘 되어 있고, 단지 배치도도 동간거리가 굉장히 넓습니다. 왜? 땅값이 싸기 때문에. 민간 분양은 땅값이 너무나 비싸. 그러니까 토지를 불화받을 때 엄청난 이 고농축 금액이 딱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촘촘하게 그냥 뭐 수익을 최대한 빼야 되기 때문에 그냥 뭐 때려 넣는 거죠. 그리고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실질적으로 공간 활용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빡빡한 면이 있는데, 아무튼 간에 신혼희망 타운과 공공분양 나옵니다. 공공분양은 120세대 정도 나오게 되고요. 84A와 84B로 구성이 됩니다. 사전청약 96세대, 일반 공급 6세대, 특별 공급 18세대로 구성이 되겠네요. 일단 공공분양은 84제곱이 과천이라서 서초하고는 뭐 2분밖에 안 걸리니까 10억대입니다. 마이너스 옵션 가면 9억 8천 정도 되는데 10억 정도 되는, 9억에서 한 10억 정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세온블록 신혼희망타운 465584 공공분양 84로 형성이 되어 있죠. 과천 위버필드가 15억 9천 20평대, 그리고 84제곱이 26억 8천 25억 정도 되는 아파트 그 주변에서 뭐 9억 10억 정도 나오면 그래도 반값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워낙에 주변에 분양가 자체가 뭐 너무 올라쳐서요. 발코니 확장비 역시도 이제 800만 원 수준, 굉장히 공공분양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소형 평수의 분양가, 그래도 84제곱에 비해서는 이제 절반 정도 되겠네요. 한 5억 정도, 6억 정도 신혼희망타운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도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발코니 확장비가 500 정도 됩니다. 자, 과천 위버필드가 26억 8천 정도 찍었었어요. 84제곱이 이번에 또 나오기 때문에 10억 정도, 거의 뭐 한 15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생각할 수 있는 엄청난 공공분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경쟁률 어마무시하겠습니다. 자전거 타면 2분밖에 안 걸린다. 그만큼 서초와 엄청난 입지적인 이 근접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재당첨 제한 10년, 전매 제한 3년, 거주 의무 5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자, 사전청약 당첨자는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본청약 당첨자, 본청약 청약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14일부터
15일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혼희망타운도 똑같은 일자입니다.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이라면 신혼희망타운 충분히 또 지원해 볼 만하죠. 자, 그리고 진접 2블록, 여기 진접 남양주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공공분양단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무주택자라면 B1블록인데 260세대, 일반공급 19세대, 특별공급 58세대, 74AB로 나오고요, 84A로 나옵니다. 74A는 한 4억대, 84A는 한 5억대, 마이너스는 한 4억 8천 정도 되네요. 74가 대체적으로 4억 8천, 84가 5억 5천 정도. 남양주 진접 2지구 B1블록이 왜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갖고 있느냐, 이게 더블 역세권이 됩니다. 4호선과 9호선이 지나가 버려요. 이 끝판왕이죠. 이제 더 이상 뭐 남양주의 가장 북단에 있는 그런 어떤 아파트라는 그런 오명은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여기 또 가까워. GTX도 또 생기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강동구로 직접 완전히 직격할 수 있는 이런 라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4호선 이렇게 지나가고 제일 입지가 좋아요. 그리고 풍양역이 제일 가까운 곳입니다. 남양주 진접에서 분양했던 곳들이 조금 뚝뚝 떨어진 곳에서 분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인기가 없었는데 남양주 2지구 여기는 굉장히 입지가 좋다. 그래서 B1블록 같은 경우는 서울 근접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굳이 서울 살 필요가 없어요. 10억, 20억 주면서 뭐 그 분양가 언제 갚습니까? 맷돌 갈 이유 없죠. 그래서 아주 저점에 진입할 수 있는 또 아주 좋은 아파트가 될 수가 있겠고요. 단지 구성도는 좀 이렇게 소박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74 같은 경우도 광폭이죠. 욕실, 그리고 드레스룸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침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4 같은 경우는 뭐 30평이라 84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용도실, 드레스룸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84 같은 경우도 이제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이 있고요. 알파방이 있다라는 얘기. 84가 74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네. 그러니까 방으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알파룸 같은 경우는 방이 4개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74 발코니 확장비는 뭐 700만 원 정도. 계약일, 청약 및 계약일 12일부터는 사전 청약 당첨자, 특별공급 14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10일부터 시작이 된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일단 여기도 신혼희망타운과 공공분양 결합해서 이제 나오기 때문에 과천과 남양주 진접, 과천이 아니죠. 서초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아주 가깝고, 진접도 진접이라고 말할 수 없죠. 강동과 직격하는 직선거리 지하철이 생깁니다. 9호선. 서초와 강동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우회에서 접근성이 나올 수 있는 아주 좋은 경기권 아파트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놓치지 마셔야죠. 그러니까 12일부터 시작되는,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그 일정들 좀 잘 참고를 해 보시고요. 일단 남양주는 30%, 20%, 50% 당첨 비율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조를 하셔가지고 한번 지원해 보는 것도 뭐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부동산 시장 규제가 더욱더 확대되고 강화될 전망이기 때문에 집값은 1월 달에 나온 집값이 확실히 좀 상승세가 주춤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의 이 포인트들이 확실히 허들을 낮출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공공분양 이 2군데 꼭 기억하셔서 또 나름대로 도전해 보신다면 또 좋은 결과가 또 있을지도 모르니까 확실하게 좀 잘 차분하게 준비하신다면 이 골든타임 분명하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 캐릭터처 추가 대책이 또 터집니다. 지금 제일 유력한 게 토제를 어찌 보면 좀 해당 사항 없는 곳은 해제할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경기권의 투기과열지구 규제지역으로 또 묶일 곳들이 등장할 가능성도 높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폐지할 것이냐. 아마 폐지 쪽으로 갈 가능성도 높아요. 이렇게 집값이 안 잡힌다는 분위기가 계속 확대가 되면. 아무튼 2026년 1, 2월 부동산 시장 굉장히 다이나믹한 일들이 벌어질 게 분명하니까 잘 지켜보시면서 대비 예비 준비 철저히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